때는 1978년 겨울, 일본의 기우현 미노카모시. A군은 친구들과 놀다가 헤어지는 길이었습니다. 해질녘까지 친구들과 놀다 보니 무척 배가 고픈 상태였죠. A군은 저녁밥을 먹을 생각에 서둘러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목길 모퉁이를 돌았을 때 A군은 멀리서 다가오는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찰랑거리는 머리카락과 백옥 같은 피부, 그리고 아름다운 눈매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A군은 그저 감기라도 걸렸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 뿐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A군이 여자를 지나치려는 순간 여자는 갑자기 A군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A군에게 얼굴을 가까이 내밀며 이상한 질문을 했죠. 갑작스런 여자의 행동에 A군은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A군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그녀는 다시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A군이 겁을 먹은 나머지 네 라고 대답하자 여자는 살며시 눈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여자는 그럼 똑같이 해줄게 라며 마스크를 벗어버렸죠. 그러자 마스크 안에 들어있던 흉측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양쪽 입가가 귀 밑까지 찢어진 아주 무섭고 징그러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A군의 눈앞에는 자신을 향해 날아드는 은빛의 가위가 보였습니다. 오늘 알아볼 이야기는 일본과 한국을 유례없는 충격에 빠뜨렸던 전대미문의 살인귀 빨간 마스크입니다. 호러블리즈. 1978년 12월, 일본의 기우현에 살고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소문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정체불명의 여자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녀는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아이에게 자신이 예쁜지에 대해 물어보는데 만약 질문에 예쁘다고 대답을 하면 여자는 마스크를 벗어 귀 밑까지 찢어진 자신의 입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와 똑같이 만들어준다며 날붙이로 입을 찢어버리는 것이었죠. 반대로 예쁘지 않다고 대답을 하면 불같이 화를 내며 그 자리에서 갈갈이 찢어 죽인다 전해졌습니다. 당시 언론에선 입 찢어진 여자는 말 그대로 쿠치사케 온나라 불렸고 그녀의 정체에 대해 사람들은 기우현의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환자일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이후 괴소문은 기우현 전체에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 새해가 찾아왔을 무렵 이제 기우현에 사는 아이들 중에서 입 찢어진 여자에 대해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1979년 1월 22일에는 일본의 신문사 나고야 타임즈에서 최초로 입 찢어진 여자를 기사로 다루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지역 신문사인 기후 일일신문에서도 해당 소문을 기사화했죠. 소문 속의 여자가 언론에서까지 주목을 받자 수많은 아이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3월쯤에는 입 찢어진 여자에 대한 수십 개의 목격담들이 생겨 있었죠. 사람들은 서로 자기가 전해 들은 소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입 찢어진 여자는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누군가는 여자가 귀까지 찢어진 입을 이용해 사람을 한 입에 삼켰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빨간 옷에 빨간 하이힐, 빨간 우산을 쓰고 있는 것을 봤다거나 입 찢어진 여자가 셋이나 모여 있다는 것을 봤다는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입 찢어진 여자의 이야기는 소문에 소문을 이어나가며 전염병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이는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는데 같은 해 6월 일본의 잡지사 주간 아사히는
입 찢어진 여자를 직접 봤다는 목격자를 취재하기도 했습니다. 약 반년 전 기우현의 작은 농가에서 사는 노파가 마당 어귀에 입이 찢어져 있는 여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고 그대로 기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건들에 결국 입 찢어진 여자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는 교사들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무리를 지어 다 함께 하교하거나 후쿠시마현과 가나가와현에서는 입 찢어진 여자를 봤다는 제보에 경찰들이 직접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언론에서도 특집을 따로 기획할 정도로 입 찢어진 여자는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던 입 찢어진 여자는 한순간에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 갖가지 추측들이 나돌았지만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그러던 1993년, 입 찢어진 여자는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모습을 보인 곳은 바로 한국이었죠. 한국에 나타난 그녀는 바바리 코트를 입고 빨간색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간 마스크였습니다. 한국에 나타난 빨간 마스크는 빠르게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그녀는 일본에 있을 때처럼 여전히 자신의 외모에 대해 물어보고 대답에 따라 가위나 칼로 사람들의 입을 찢는다 전해졌죠. 다만 한국에서는 빨간 마스크의 정체가 성형수술의 실패에 미쳐버린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에 대한 괴담이 TV를 통해 방송되자 방송국에는 빨간 마스크의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전화가 매일 100여 통씩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빨간 마스크의 악명이 높아지자 사람들은 그녀의 대처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다 다양한 대처법들이 제시되었지만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대처법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포마드가 유명했습니다. 포마드는 왁스처럼 헤어스타일을 가꾸는 데 사용되는 물품이었습니다. 이는 빨간 마스크의 성형수술을 담당했던 집도이가 포마드를 덕지덕지 바른 남자였기 때문에 빨간 마스크는 포마드만 봐도 집도이에 대한 공포감으로 물러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개를 데리고 다니거나 개가 있는 곳으로 피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수술에 실패한 빨간 마스크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시도했을 때 죽은 고양이의 영혼이 함께 들어갔기 때문에 개를 무서워한다는 이유였죠. 그 밖에도 빨간 마스크는 고소공포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층 이상의 건물로 피신하면 따라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처법들이 알려짐에도 불구하고 빨간 마스크는 그 존재만으로 아이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대처법을 알고 있다 한들 빨간 마스크를 만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빨간 마스크는 일본에 이어 한국에서도 큰 소동을 벌인 뒤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10년이란 세월이 흘러 2004년이 되었을 때 빨간 마스크는 다시 한국을 찾아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90년대보다 훨씬 무서운 속도로 전국에 퍼져나갔죠. 그 이유는 인터넷의 보급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인터넷 사이트마다 빨간 마스크와 관련된 글들로 도배되어 있을 지경이었죠. 한국에서 빨간 마스크가 가장 유명했던 때도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빨간 마스크가 좋아한다는 계피사탕이나
귀신을 막는다는 부적을 챙겨 다니는 학생도 많았고, 심할 경우 등교 거부를 하는 학생까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빨간 마스크는 괴담일 뿐이니 이를 믿지 말라는 인터넷 기사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빨간 마스크는 굉장히 특이한 괴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괴담은 잠깐 유행처럼 번지더라도 잠잠해지면 괴담으로서의 수명이 끝나기 마련이었지만, 빨간 마스크는 유행이 지나도 수년이 지나면 다시 찾아왔으니까요. 빨간 마스크의 이면에는 갖가지 사회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빨간 마스크의 찢어진 입은 90년대에 성행한 성형수술과 의료과실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을 나타내고, 아이가 밤길을 혼자 걷다가 빨간 마스크를 만난다는 소문은 80년대 일본의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 늦게까지 공부시키는 부유한 가정에 대한 반발심이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마스크 착용이 중요한 이 시기에 어쩌면 빨간 마스크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호러블리즈였습니다.